세종시가 선정한 청소년 활동시설 운영기관이 자격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청소년 관련 사업 전문단체가 아니라는 주장에 해당 단체는 허위사실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천안 서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노조가 센터장이 천안시와의 협약을 어기고 부당해고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센터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즉시 반박했습니다. 민선 8기 아산시 조직 개편안이 아산시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명칭 변경으로 시민단체의 반발을 샀던 사회적 경제과는 일자리 경제과로 변경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세종시가 진행 중인 청소년 활동시설 운영기관 선정 과정에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공모심사에서 점수를 더 높게 받은 단체가 자격 논란에 휩싸인 건데요. 어떤 일인지 김우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종시는 지난달 공모 절차를 거쳐 청소년 활동시설 수탁기관으로 넥스트클럽 사회적 협동조합을 선정했습니다. 이것이 최종 확정되면 해당 조합은 조치원 청소년센터와 내년 7월 문을 여는 방곡 청소년 자유공간을 오는 2025년까지 수탁 운영하게 됩니다. 그러나 곧바로 자격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문제가 된 조합이 청소년 관련 사업을 전문적으로 해온 단체가 아니며 편향된 성교육을 진행해 이미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겁니다. 넥스트클럽의 성품 성교육은 성소수자 차별, 혐오를 조장하거나 여성 순결을 강조하며 성폭력을 당하지 않으려면 여성으로서 성품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마치 성폭력이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내용을 교육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종시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등 세종 지역 21개 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수탁자 선정 철회와 더불어 재심사를 촉구했습니다. 세종시는 수탁 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 사전 공개 심사를 통해 심사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담보하며 심사 과정에서 수탁 단체의 자질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적이 없는지 충분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해당 조합도 입장문을 내고 적극 해명에 나섰습니다. 넥스트클럽은 여성가족부로부터 인가받은 청소년 복지 관련 전문 법인으로서 청소년 단체가 아니란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여성 혐오와 관련된 근거 없는 비방이 도를 넘고 있다며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성교육은 매우 민감합니다. 조금이라도 이념적 편향이나 아니면 어떤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문제 제기가 되고,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통해 편향적 그런 주장을 펼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단체도 이제 법적 대응을 준비를 할 것이고요. 이에 대해 세종시는 해당 조합에 대한 결격 사유 조회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법적인 하자가 없다면 수탁기관으로 최종 선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지난 6월 충남교육감 선거에서 불법 선거자금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영종 전 후보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조 전 후보 측은 19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선거운동 기획과 회계 업무는 다른 사람에게 맡겨 선관위 조사 전까지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조 전 후보 등이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한 15억 5,900여만 원을 지출하고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선거비용 7,200여만 원을 송금하는 등 선거자금을 불법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구속 기소된 조 후보의 선거운동 대행업체 대표 A씨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고인 신문을 희망해 법정 다툼을 예고했습니다. 세종시에서 사육 중인 소와 돼지 등 우제류에 대한 구제역 일제검사를 실시한 결과 백신 항체 양성률이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세종보건환경연구원 검사 결과 소의 백신 항체 양성률은 한유구 99.1%, 젖소 98.7%로 나타났으며 돼지는 95%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인 한유구 98.1%, 젖소 98.6%, 돼지 92.9%를 넘어선 수치로 모두 전국 평균보다 높은 항체 양성률을 보였습니다.
천안 서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노사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노조 측은 센터장이 천안시와의 협약을 어기고 부당해고를 했다고 주장한 반면 센터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시 서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노조는 센터장이 노조법을 위반하고 부당해고를 자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상 자동으로 연장 계약을 맺었던 노조 소속 기간제 근로자 직원 2명에 대해 이유 없이 재계약 불가 통보를 했다는 겁니다. 노조 측은 천안시와 수탁기관인 마음의 병원이 맺은 협약서 제8조를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사업수행 인력에 대해 재계약 거부나 해고 시에는 정당한 사유 등을 검토해 운영위원회 결정을 거쳐 시에 공문으로 보고한다는 내용인데 정당한 사유도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조합원인 2사람에 대해서는 계약 만료 통보를 했습니다. 이것이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정범수 센터장은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 측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협약서 내용은 수탁기간 변경 시 고용 승계에 관한 내용이라며 기간제 근로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기간제 직원들의 계약 종료와는 상관이 없는 조항을 들고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부당하지 않는 부분까지 노조라는 이유로 계약 종료를 못하는지 의문이며 노조에 가입했다고 해서 기간제 직원은 모두 계약 연장을 해야 되는지 의문입니다. 협약서 내용에 대한 양측의 해석이 엇갈린 가운데 서북구 보건소는 수탁 기간의 해석이 맞다며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런 가운데 보건소는 조만간 정신건강복지센터 수탁 기간 변경을 위한 공고를 내고 새로운 업체를 선정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이번 부당해고건 외에도 부당징계와 연봉제 전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따른 고소건 등 첨예한 노사 갈등으로 센터 정상화는 요원해 보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민선 8기 아산시 조직 개편안이 진통 끝에 아산시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명칭 변경으로 시민단체의 반발을 샀던 사회적 경제과는 일자리 경제과로 변경됩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민선 8기 첫 조직 개편안을 담은 조례안이 아산시 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사회적 경제 축소를 우려하는 시민단체의 반발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사회적 경제과는 논의 끝에 일자리 지원과에서 일자리 경제과로, 아트밸리 조성과는 정원 조성과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녹지국도 현행대로 같은 명칭을 유지하게 됩니다. 환경이 중요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녹지 환경국에서 환경녹지국으로 변경을 하였고요. 아트밸리 조성과는 취지를 살려서 정원 조성과로 변경을 했고요. 그다음에 논란이 되었던 사회적 경제과는 일자리 중심에 중점을 두어달라는 요청으로 일자리 경제과로 변경하여서 이에 사회적 경제과 명칭 변경을 반대했던 아산시 사회적 경제를 위한 시민의 모임은 의회의 결정에 유감을 표하는 한편 논의를 통해 다시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열린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는 모두 107억 5천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아트밸리 홍보비 1,000만 원과 전국 미술 전시회 2억 원 등 모두 82건입니다. 제240회 아산시 의회 제2차 정례회가 25일간의 일정으로 마무리되면서 아산시의 내년 살림살이 규모는 1조 5,011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세종시가 어린이 안전 으뜸 도시로 거듭났습니다. 세종시는 행정안전부가 개최한 어린이 안전대상 시상식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세종시는 신설 예정인 학교에 통학차량 승하차 구역 설치를 설계에 반영하도록 유도하는 등 주도적으로 민관 협력 체계를 구성한 점 등이 모범 사례로 인정받았습니다. 천안시 태조산 청소년 수련관은 천안 쌍용중과 환서중학교 3학년 학생과 교사 63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진로 콘서트를 실시했습니다. 천안시와 함께 마련한 이번 행사는 기말고사를 마친 중3 학생들에게 진로 탐색과 문화 공연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아산시 영상미디어센터가 다음 달 1일까지 겨울방학 특강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교육기간은 다음 달 3일부터 12일까지며
이미지 제작과 메타버스 교육 등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 영상미디어센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종시 교육청이 내년 1학기 읍면지역 방과후 학교에 참여할 순회 강사를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3D펜 공예, 가야금, 교육 마술 등 모두 314개 프로그램으로 200명 안팎의 강사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모집 기간은 오는 22일까지로 지원 자격 요건을 비롯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시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면 됩니다. 아산시 보건소가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상은 아산시에 거주하는 임산부와 만 2세 미만의 영유아로 영유아 건강간호사가 가정에 직접 방문해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진행하게 됩니다. 신청 기간은 임신 후부터 출산 후 6주 이내로 비용은 무료입니다. 접수 등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 보건소 모자보건팀으로 하면 됩니다. 아산 인주면 행정복합시설 착공이 올해도 어렵게 됐습니다. 올해 5월 사업부지 소유권을 아산시가 확보했지만 종전 토지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시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공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황해 경제자유구역 해제에 따라 주민들의 요구로 추진 중인 인주면 행정복합시설 건립사업. 행정복지센터와 주민자치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인 가운데 지난 2016년부터 건립이 추진됐지만 사업부지 변경으로 3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여기에 변경된 사업부지의 보상비를 놓고 토지 소유주들과 이견이 생기면서 행정복합시설 건립은 또다시 지연됐습니다. 결국 아산시는 토지 수용 재결 등 절차를 거쳐 올해 5월에서야 사업부지를 확보하겠는 상황. 하지만 종전 토지 소유주들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한 데다 보상비 증액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업은 다시 발목이 잡혔습니다. 토지주의 반발에 집안조사 등을 진행하지 못하면서 설계 용역도 일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안에 착공할 계획이었던 인주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은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시는 이의 신청과 행정소송의 추이를 지켜보며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종전 토지 소유주들을 이해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공사에 착수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추진된 지 7년이 넘었지만 아직까지 착공도 하지 못한 인주면 행정복합시설. 그 사이 건립비는 93억 원에서 157억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연말을 맞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돕기 위한 기부 행사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천안시 복지재단과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마련한 모금 공개방송이 천안시청 로비에서 열렸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모금 방송이 열린 천안시청 로비입니다. 한 푼 두 푼 모은 저금통을 들고 나온 아이들에서부터 지역 기관 단체장과 관변 단체까지 매서운 추위에도 이웃사랑을 실천하려는 시민들로 준비한 자리가 모자랄 정도로 북적였습니다. 천안 시민 모두가 참여해서 모두가 행복한 천안 시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천안시 복지재단과 천안시,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마련한 희망 2023 나눔 캠페인 모금 공개방송입니다. 코로나19로 주춤했던 모금 열기를 되살리기 위해 곳곳에서 온정이 모아졌습니다. 천안시 복지재단은 내년 1월까지 집중 모금 기간 동안 지난해보다 5억 원 많은 모금액 17억 원을 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나눔은 행복의 시작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연말연시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모금 행사를 하고 있고요. 올해는 17억 원 정도를 목표로 해서 모금 행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날 모금 방송은 오는 24일 SK 브로드밴드 중부방송 채널 1번을 통해 송출됩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천안의 관문인 천안대교가 빛과 예술이 어우러진 야간 경관 명소로 재탄생했습니다.
천안시는 총 사업비 16억 원을 들여 천안대교 야관경관 개선 사업을 완료하고 지난 15일 천안대교 하부주차장에서 점등식을 열었습니다. 경관 조명은 계절과 시기, 지역 특성을 표현하고 운전자 시야 확보와 빛 공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연출했습니다. 천안 신부동과 원성동 일원이 포함된 오룡지구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공모에서 특화 재생형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국비 180억 원과 도비 36억 원 등 총 216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오룡지구 도시재생사업은 공공기관 이전으로 쇠퇴하고 있는 신부동 옛 법원거리 주변의 골목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오는 2026년까지 336억 원이 투입됩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를 앞두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막바지 준비에 한창인데요. 세종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역 특성을 살려 다수의 저액 기부자를 집중 유치한다는 전략입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둔 고향사랑 기부제. 고향 또는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답례품을 받는 제도입니다. 세액공제 혜택은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16.5%를 추가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답례품은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지역에서 생산, 제조한 물품과 지역 상품권, 숙박, 관광 상품 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세종시는 답례 품목 전수조사를 통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모두 72개 품목을 추렸으며 이 중 선호도 조사를 통해 이달 중 30여 개 품목을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전통시장 이용권과 지역화폐 여민전도 답례 품목에 넣어 선택권을 넓힐 예정입니다. 문제는 세종시가 출범한 지 10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아 출약 밀수가 적어 실효성에 의문이 간다는 겁니다. 이에 시는 소수의 고액 기부보단 다수의 저액 기부를 집중 유치한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100%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10만 원 기부자 발굴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가장 많은 수요가 예상되는 3만 원대 답례품에 대한 다양한 구성 및 품질 향상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 정부 청사나 국책연구단지 방문객 또는 세종시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내년 세종시의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한 모금 목표액은 약 5억 원으로 답례품 구입이 1억 4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2년 지역 안전지수에서 세종시가 특별시와 광역시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6개 분야 가운데 화재와 범죄, 자살, 감염병 등 4개 분야에서 1등급을 받았습니다. 특히 분야별 1등급은 특광역시 중 안전지수가 가장 높은 한 개 지자체에만 주어집니다. 세종교육청은 오는 20일까지 나다움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진로전공탐구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이번 과정은 내년 1월 9일부터 13일까지 대면 수업으로 진행되며 헤어 디자인과 패션 디자인, 바리스타 등 모두 36개 강좌가 마련돼 있습니다. 대상은 세종시에 살고 있는 중학생이나 학교 밖 청소년으로 온라인 수강 접수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의 구인 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회사 제이원에서 경비원 1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31-663-7729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은솔 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 간호조무사 1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74-6300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우성 ENT에서 원통 연삭기 조작 업무를 담당할 직원 2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85-8798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희망세상에서 요양보호사 2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31-224-0318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